서울 강남의 심장, 유리빌딩과 초록 가로수가 번갈아 서 있는 삼성동 골목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문득 한 채의 집 앞에서 발걸음이 멈춘다. 외벽은 절제된 선으로 미니멀한 기품을 뽐내고 낮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사계절의 색을 품은 듯 싱그럽다. 바로 이곳, 업계가 수군대던 그 집. 수십 년 동안 드라마와 스크린을 빛낸 스타 커플, 김남주와 김승우가 둥지를 튼 삼성동의 보석 같은 주택이다. 과거 20억 원에 매입했다는 이 집은 지금 추정가 160억에서 170억에 이르는 고급 주거의 표본으로 거론된다. 화제의 중심에 선 그들이 마침내 스스로의 공간을 보여주기로 결심한 날, 대문이 열리자마자 우리는 알게 된다. 이 집은 가격표보다 더 압도적인 스토리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현관을 지나 첫 발을 들이는 순간 가장 먼저 감지되는 것은 번쩍이는 사치가 아니라 의외로 바닥을 타고 흐르는 정돈된 숨결이다. 넓디 넓은 거실과 이어지는 복도를 따라 눈이 천천히 적응하면 그제야 곳곳에 배치된 오브제들이 고개를 든다. 빛을 흡수하는 듯한 소파의 질감, 한 점을 위해 벽면과 조도가 계산된 조명, 그리고 창틀 하나에도 시간을 들여 고른 흔적이 묻는다. 이 집의 키워드는 단순한 럭셔리가 아니라 안목이다. 거칠애로 번쩍이는 금빛이 아니라 오래 두고 보아도 물리지 않는 균형의 미학. 그래서일까? 주방의 문턱을 넘는 순간 터져나오는 감탄은 예상보다 더 길어진다. 벽면의 브릭 컬러가 한껏 살아난다. 무심하게 두른 듯하지만 정교하게 선택된 블랙과 골드, 실버의 조합이 조용히 목소리를 높인다. 김남주는 미소 지으며 말한다. 에르메스를 담고 싶었다고. 그래서 브릭을 골랐다고. 그 한마디에 이 집의 공식이 분명해진다. 명품으로 공간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명품이 말해온 미학으로 집을 빚어내는 것. 그가 꿈꾸었던 스튜디오가 드디어 문을 열었다. 8월의 뜨거운 공기를 가르며 열린 오픈식에서 김남주는 설렘을 숨기지 못한다. 벽 하나, 손잡이 하나, 심지어 개수대의 선 하나까지 직접 고르고 설명하며 이 공간을 소개한다. 이 스튜디오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위해 준비된 무대가 아니다. 오히려 일상으로 스며드는 호흡의 길을 마련한 작은 항해지다. 그의 손끝이 머무른 자리에 이야기가 자란다. 뜨거운 팬에 올릴 기름 한 방울의 온도를 상상하고 접시 위에 얹힐 소금의 입자를 떠올리는 그 집중의 표정에서 누구보다 생활을 사랑하는 이의 얼굴이 보인다. 사람들은 농담처럼 말한다. 유튜브 최초, 숨어서 요리하기라고. 그는 웃으며 받아친다. 뭐, 나 좀 짠하지 않냐고. 그러나 바로 그 짠함이 이야기가 된다. 유명세 뒤에 눌리지 않고 조용히 자신만의 리듬을 회복하려는 의지. 집이 클수록 내 공간은 사라진다는 역설을 돌파하려는 시도. 스튜디오는 그렇게 태어났다. 작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눈높이에 맞춘 선반과 도구들이 정갈이 놓여 있고 그 앞에서 그는 드디어 숨을 편히 들이쉰다. 돌연, 이 집의 또 다른 상징이 등장한다. 안방보다 넓다는 화장실. 과장이 아니다. 꿈쩍하지 않는 대지 위에 배치된 설계의 자신감, 넓은 창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을 놓치지 않으려는 집요함, 어제의 피로가 씻겨 내려가고 오늘의 생각이 맑아지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 취향의 선언. 넓은 욕조 곁으로 테라초 질감의 바닥이 먼지 하나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단단하게 누워있고 수납과 미러, 세면대의 배치가 군더더기 없이 흐른다. 누구는 말할 것이다. 방보다 넓은 화장실이라니 지나치다고. 하지만 단정은 쉽고 설득은 어렵다. 이 집은 숫자 대신 감각으로 말한다. 엄마이자 아내이자 배우인 김남주가 가장 조용히 자신을 회복하는 자리. 눈에 띄지 않는 사치가 결국 가장 큰 호사가 되는 순간을 이 화장실이 증언한다. 그녀는 담담히 고백한다. 아이들을 낳고 한동안 무력이 사라졌다고. 반지 따위는 언니에게 주며 필요 없다고 했다고. 그 말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시간대를 본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게를 감당해야 했던 날들. 생활이라는 단어 앞에서 갑자기 달라지는 우선순위, 그리고 어느 순간 되돌아오는 취향의 파문. 보석가게 사장님이 말하던 그 사이클. 갖고 싶다가, 필요 없다가, 다시 갖고 싶어지는 마음의 흐름. 그는 웃으며 끄덕인다. 그릇도 한때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 공간에 어울리는 그릇을 하나둘 모아 볼 생각이라고. 취향은 그렇게 돌아오는가 보다. 한 바퀴의 곡선을 그리며 다시 손끝에 안착하는 것. 그 말의 증거가 곧바로 등장한다. 프랑스 하이엔드 테이블웨어. 2,500만 원어치를 한 번에 샀다는 고백이 빚은 작은 술렁임. 그러나 상상해보자. 푸른 아침빛이 스며드는 주방에서 흰 린넨 위에 올려진 접시 하나가 공간의 공기를 바꾸는 순간을. 식탁 위에 놓인 것이 식재료만이 아님을,
결국 음식을 담는 그릇에도 미학이 깃든다는 사실을. 가격의 숫자에 먼저 놀라고 곧이어 그 숫자가 설명하는 태도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릇을 산 것이 아니라 안목을 산 것이다. 그 말은 허세가 되지 않는다. 매일의 식사가 특별해지길 바라는 마음, 가족이 모여 앉는 시간이 조금 더 근사해지길 바라는 욕망, 그리고 기왕이면 오래 함께할 물건을 드리고 싶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 2,500만 원의 그릇은 그런 이야기의 무게를 지탱한다. 이날 스튜디오에는 반가운 방문객도 함께했다. 이탈리아 셰프 테오. 한여름의 열기를 식혀줄 메뉴를 손에 들고 나타난 그는 말한다. 너무 덥지 않나. 그렇다면 럭셔리하면서도 쉬운 요리로 가보자고. 탁, 칼끝이 닿을 때마다 딱새우의 살점이 투명하게 빛을 반사한다. 빠르게 손질해 차갑게 좌대에 올리고 레몬즙의 여운과 올리브 오일의 담백함이 더 씹혀지자 접시 위에 작은 지중해가 완성된다. 찻입을 넣는 순간 김남주의 표정이 그대로 반응한다. 상상하던 그 신선함이 혀끝에 닿자 웃음이 먼저 터지고 고개가 아주 조금 뒤로 젖혀진다. 이 장면은 사소해 보이지만 실은 이 집의 목적을 단번에 설명한다. 더 잘 먹고 더 잘 쉬고 더 잘 사랑하기 위한 장소. 럭셔리란 바로 이런 것이다. 수고한 하루의 피곤이 한 점의 요리로 녹아내리는 곳,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로가 선명한 곳. 사람들은 묻는다. 그렇다면 이 집의 가치는 결국 숫자에 있느냐고. 160억이니 170억이니 하는 규모가 전부냐고. 물론 숫자는 강력하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언어이자 누구에게나 직관적인 잣대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다른 잣대를 들이대 보고 싶다. 그들이 이 집을 처음 품에 안았던 시기의 불확실함, 일과 가정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퍼즐의 조각들, 대중의 시선 아래 살며 지켜내야 했던 사생활의 경계. 그 모든 것이 버무려져 결국 집이라는 형태로 결실을 맺었다면 그 집의 가치는 얼마여야 할까? 대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는 순간 깨닫게 된다. 이 집의 값은 숫자에 앞서 태도와 시간의 합이라는 것을, 선택의 누적이 만든 결과라는 것을.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집은 크지만 정작 내 공간은 없었다는 그의 고백. 엄마라면 누구나 공감한다는 그 현실. 평소의 숫자와 상관없이 자기만의 방을 갖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스튜디오는 단순한 작업 공간을 넘어선다. 그것은 선언이다. 경계 짓기와 균형 찾기의 기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과 개인의 회복을 위한 시간을 분리하는 용기.